2023년도에 IDS 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모집책이 불법 다단계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본 영상은 2023년 4월 10일 날짜의 기사 내용에 나오는 IDS 홀딩스 창일지점 모집책의 조세 심판 내용에 대해 청구인 주장, 처분청 주장, 사실관계 및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영상이다. 유사 사건인 아쉬7 다단계 사기와 휴스템 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영상을 참고하기 바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본인의 세금 감면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주식회사 IDS 홀딩스의 대표이사 김성훈은 FX 마진거래 사업 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6년 9월 2일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IDS 홀딩스 창일지점 본부장으로 2014년 2016년 기간 동안 IDS 홀딩스의 FX 마진거래 2억 5,200만 원을 세일가스에 1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처분청은 IDS 홀딩스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 등이 IDS 홀딩스 본사 전산자료의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수당, 사업소득 5억 5,088만 원, 배당, 이자소득 3,156만 원, 합계 5억 8,244만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년 9월 14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얼마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얼마, 합계 1억 8,950만 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년 12월 10일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1. 전산자료는 부정확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14년 1월 20일 부터 2016년 9월 5일까지 수당 5억 5,088만 원, 배당 3,156만 원, 합계 5억 8,244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전산자료를 그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이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수당과 배당이 전산자료에 입력되는 과정 및 추후 지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수당은 전산자료상의 금액보다 적다. 1. 청구인이 속했던 창일지점의 김 지점장은 지점에서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모아서 본사 전산실에 전달하였는데 이때 지점장은 각 투자금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이름과 수당률을 메모하여 함께 전달하였다.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및 그 수당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기에 지점장 임의로 정하여졌다. 본사 전산실 직원은 지점장의 메모 그대로 전산에 입력하였고 지점장은 매일 본사 전산실에 가서 그날의 지점 목수당과 배당의 총액을 현금으로 받아와서 청구인을 비롯한 지점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배당을 나누어 주었다. 2. 위와 같은 과정에서 지점장이 본사에 전달한 수당 지급 명단 및 수당률과 실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및 수당률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전산자료와 실제 지급된 수당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본사 전산실은 지점장의 메모대로 전산을 입력한 후 이에 따라 지점의 수당 총액을 지점장에게 지급하였고 지점장이 본사에서 받아온 수당 총액을 본사 전산과 다르게 분배하더라도 지점 내 다른 사람들은 본사 전산을 볼 수 없었다. 3. 한편 청구인은 지점 내에서 수당 라인상 창일지점 김 지점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본부장으로서
청구인에게는 하위 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김 지점장은 본사 전산실에 전달한 수당지급 명단에 청구인의 하위 라인인 사람들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그들의 몫까지 청구인의 수당으로 적을 때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수당은 전산자료상의 금액보다 적다. 이처럼 전산자료는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법원도 전산자료에 적힌 수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김성훈에 대한 파산사건, 회생법원, 2018, 하합 100000과 관련하여 파산관제인은 본사 전산의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적혀있는 사람들인 DDD, EE, FFF, GGG, HHH, I를 상대로 전산자료에 지급받았다고 적힌 수당을 반환하라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회생법원은 본사 전산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들이 채무자로부터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산관제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회생법원 2020년 9월 21일 자 2019하기 10023이 결정 등 2. 청구인은 IDS홀딩스로부터 받은 수당과 배당을 재투자하였는데 김성훈의 구속으로 이 투자금을 모두 잃었는 바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전산자료의 수당과 배당보다 많다. 청구인은 김성훈에게 속아 투자금을 잃은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지점장들을 제외한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김성훈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판결, 서울중앙법원 2017노 595에서 피해자로 포함되었다. 청구인은 창일지점장 김씨의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상에도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IDS홀딩스의 FX 마진거래 2억 5,200만 원, 세일가스에 10만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중 상환받은 투자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고 김성훈의 구속 당시 김성훈의 계좌에 있던 나머지 금액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를 하였는 바 아들 명의로 차명 투자한 투자금 전액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딸 명의로 차명 투자한 일부를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성훈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은 합계 000원이다. 청구인은 배당과 수당을 그대로 모아 IDS홀딩스에 재투자하였다. 즉 투자금의 재원은 거의 모두 청구인의 배당과 수당이다. IDS홀딩스는 2016년 9월 2일 김성훈 구속 전까지는 만기에 투자원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월 2%의 배당을 주지 않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고수익이면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믿어 재투자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IDS홀딩스로부터 받은 2015년도 귀속 수입금액 000원, 2016년도 귀속 수입금액 000원, 합계 000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지급받은 수당과 배당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재투자하였으나 IDS홀딩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이 000원인 반면 2015년과 2016년에 IDS홀딩스로부터 받은 수당과 배당은 000원이므로 결국 전산자료에 적힌 수당과 배당은 거의 전액이 재투자되었고 그 이상의 금액을 IDS홀딩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전산자료의 수당과 배당을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라도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평가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지급받은 수당을 IDS홀딩스에 재투자하였고 그중 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바
전산자료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공원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IDS홀딩스에 투자한 공공공원 중 2015년 12월 이후 투자한 공공공원은 투자약정 기간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6년 9월 2일 김성훈이 구속되어 투자원금을 상환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청구인의 피해액이 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2015년 12월 이후 투자하여 IDS홀딩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 공공공원의 재원은 다름 아닌 2015년과 2016년에 IDS홀딩스로부터 받은 수당이다. 그러므로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2015년 및 2016년 수당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15년 수당 공공공원 및 2016년 수당 공공공원에서 IDS홀딩스에 재투자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공공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공공공원을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전산자료가 부정확하며 실제로 받은 이자 및 수당은 전산자료보다 그 액수가 적다고 주장하나 청구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부인의 청구에 첨부된 전산자료의 배당 및 수당 내역을 검토한 바 2014년 1월 20일부터 2016년 9월 5일까지 배당 3,156만원 및 수당 5억 5,088만원 내역이 확인되며 그중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10월 5일까지는 청구인의 공공공은행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4년 10월 6일부터 2016년 9월 5일까지는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공공은행 계좌와 전산자료의 배당 및 수당 내역을 비교, 검토한 바 수령일이 1에서 3일 정도의 차이는 보이나 배당 및 수당 금액은 통장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사기방조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총 27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1억여 원의 금원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 2020년 1월 15일.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서면 확인 시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도 창일지점 지점장 김씨의 소개로 투자를 권유받아 공공공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금 공공공공원 및 모집수당 4억 8,313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자필로 사실 확인하였다. 2016년 9월 2일 경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구속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IDS홀딩스의 모든 지점에서 단 한 번도 원금이 상환되지 않거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다. 는 내용이 김성훈 녹취록 및 창일지점 지점장 김씨의 증인 녹취록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김씨는 위 녹취록에서 본부장 및 팀장들에게 4%, 3.7%, 3.5%의 투자유치액을 배분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IDS홀딩스로부터 배당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며 2014년 10월 6일 이후 배당 및 수당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청구인 및 IDS홀딩스가 원천징수 회피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 탈루의 목적에 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북부지방법원 2020년 1월 15일 선고 집행유예 3년 판결에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총 수입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귀속연도의 수입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아들 박모 씨 및 딸 박모 씨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면 투자금보다 배당 및 수당 금액이 적음으로 과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당에 대하여는 투자 금액과 비교하여 실현된 이자가 적음으로 이자 소득은 과세하지 않았으며, 아들 박모 씨 및 딸 박모 씨의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부터 별도로 과세 요건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설령 자녀 박모군 및 박모양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를 하였더라도 배당으로 얻은 이자 소득과 수당인 사업소득은 별개로 사업소득인 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되어야 한다. 투자금의 재원 공공공원이 모두 청구인의 배당과 수당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청구인이 투자원금은 회수 못하였지만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은 투자금의 재원 공공공원이 모두 청구인의 배당과 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 자체가 청구인이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이자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는 투자원금이 회수되어 이미 실현된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과세하되 이자 수취 후 소득세 확정 신고 전 원금 미회수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이자 소득으로 확인되는 전산자료상 배당액 2014년 0001, 2015년 0001, 2016년 0001에 대하여는 과세 처분하지 않았으며 수당인 2014년 0001, 2015년 0001, 2016년 0001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 처분하였다. 즉, 청구인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수당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정확한 전산자료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1월 20일, 2016년 9월 5일 기간 동안 이자 3,156만원 및 수당 5억 5,088만원 합계 5억 8,244만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와 전산자료의 내역을 비교, 검토한 바, 수령일이 1에서 3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산자료상 이자 및 수당 지급 금액과 청구인의 계좌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도 2020년 4월 28일자 경위서를 통해 모집수당 4억 8,313만원, 배당금 0001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자필로 사실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전산자료상의 이자 및 수당 지급 내역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은 IDS홀딩스로부터 지급받은 수당과 이자를 재투자하여 해당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 등을 IDS홀딩스에 재투자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투자금 회수 여부를 떠나 IDS홀딩스로부터 수당과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산자료에 따른 이자 및 수당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